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회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10회는 단원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야. 인수분해를 내가 못하게 되면은 뒤에 단원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요 2단원에 대한 인수분해는 계산에 있어서 인수분해 활용이 아니고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ABC가 순항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계산 방법을 찾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통인수로 묶기,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게 곱셈공식의 역연산이구나, 그래서 바로 곱셈공식을 알고 있는 것을 거꾸로 가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개수가 대칭형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차 방정식에서도 한번 다뤘다시피 그 중간에 있는 항에 차수로 묶어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볼 문제들을 제가 풀이를 할 텐데,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도형이나 아니면 입체 도형에 대한 활용이 이렇게 제법 나올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 식을 이룰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적절하게 인수분해를 해서 뭐 직각 삼각형인지 뭐 정삼각형인지 모양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말 그대로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9년 10월 달입니까? 9월 달 모의고사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은 px가 지금 x4제곱 빼기 n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n이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4제곱 빼기 n제곱은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n은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 합차잖아, 그지? 합차 인수분해 하면은 x제곱 빼기 n, x제곱 플러스 n이 되고, 공통인수가 x제곱 빼기 n, x제곱 빼기 n이 있으니까 얘로 묶어주면은 묶어준 상태가 이렇게 되고, 얘 그대로 떨어지고 더하기 자기 자신이니까 1, 이렇게 때 px를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기억 보기 보시면은 p의 루트 n이 0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요 식에다가 루트 n을 넣었을 때 0이 되느냐 이런 문제잖아, 그지? 근데 x제곱 빼기 n이 지금 x자리에 루트 n을 넣으면은 여기다가 루트 n을 넣으면 루트 n의 제곱은 n이 되죠. 그래서 n 빼기 n이니까 바로 0이 된다. 그래서 p에다가 루트 n을 넣은 것은 0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니은 보기 보시면은 px는 0이 되는 것은 요 방금 적었던 요 식이 0이 된다는 뜻인데,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럼 얘가 0 되든지 얘가 0 돼야 되거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어떤 x값은 x제곱이 마이너스 n제곱 빼기 1이 돼버리죠. 근데 n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 9 이하의 자연수에다가 빼기 1을 하면 어쨌든 음수가 되잖아. 그럼 제곱을 하는 게 음수가 되면은 얘가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실근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때는 실근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때가 0이 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x제곱 빼기 n이 0이 되는가? 요 말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x제곱은 n이 되잖아. x제곱은 n이면 x는 풀마 루트 n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n은 어차피 9 이하의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래서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으로서 시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다. 디귿 보기 볼게요. k제곱 빼기 n의 k제곱 더하기 n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당연히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여기가 뭐 0이든 0이 아니든 요 항은 우리가 이미 여기서 생각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k제곱 빼기 n이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n이 k제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n이 9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 조건 아직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쓰는 겁니다. n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란 말은 n이 제곱수라고 아니라고, n이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n이 제곱수가 되면 안 되는데 n은 어차피
1부터 9 이하에 있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럼 제곱수 아닌 것들 2, 3, 5, 6, 7, 8 밖에 없죠. 9 이하니까. 실제로 다 계산을 해보시면 합이 31이 됩니다. 그래서 D급 보기도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이긴 한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방정식의 개념도 조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실수, 호수의 개념도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뒷단원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잘 풀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요 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답지풀이대로 하면은 너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풀이대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의 풀이는 뒤에 우리가 수학 1에 가서 수열이라는 파트를 할 때 가끔씩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식입니다. 그래서 식 형태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어차피 1은 모든 수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의 제곱, 1의 제곱 다 이렇게 제곱으로 생각을 할게요. 됐죠? 여기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그지?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1 마이너스 10분의 1, 1 플러스 10분의 1. 얘네들 자체를 각 항을 계산만 해줄게. 더하기 계산을 해주겠다 이 말이지. 요 계산하면 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3, 3분의 2, 3분의 4. 얘도 마찬가지로 뭐 요쪽부터 쓸게요. 9분의 10, 10분의 9, 10분의 11 이렇게 남을 텐데 그럼 얘들의 약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없어지죠. 보여? 그럼 얘가 생존자가 누구야? 2분의 1이 생존했거든? 그럼 항상 이런 형태의 식에서는 얘가 2분의 1이 생존하면 맨 마지막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얘네들이 뭐 약분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약분이 되고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놈은 또 누구야? 10분의 11이 살아남겠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답은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1을 해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2개 곱하면은 20분의 11.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하에 나오는 유리식 계산에서도 가끔 나오고 수학 1에 가는 수열이라는 파트에 갔을 때 시그마 말 그대로 수열의 합 이 파트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이 1일 때 다음 식의 값은 물어봤어요. 식이 굉장히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뭐 n제곱이 돼 있고 그걸 또 더하고 전체를 뭐 제곱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 형태가 어렵게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생겼다 이렇게 싶으면은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가 지금 동시에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얘네를 a-b를 대문자 b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계산해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계산을 하면 뭐 이거 완전제곱 없이 계산하면 a의 2n제곱 b의 2n제곱 여기도 a의 2n제곱 b의 2n제곱 나오니까 빼면은 뭐예요? 없어지겠죠. 이건 중간에 2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나오고 얘는 중간에 마이너스 2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나오는데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4배의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치환한 걸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a 더하기 b가 a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면 소문자 a 더하기 b의 n제곱 요 놈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소문자 a 마이너스 b의 n제곱이 요 대문자 b였으니까 n제곱으로 바뀌고 그럼 얘네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고 하면은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얘를 b a 마이너스 b의 전체 n제곱이라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저게 안에 있는 게 합차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4는 그대로 들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걸 줬어요. 여기 1이라고 했거든. 그죠? 그럼 얘가 1인 거야. 그럼 1을 n제곱 해봤자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앞에 있는 4가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은 3번이 된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항식의 연산을 이제 문제 해설을 했는데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곱셈 공식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인수분해 공식도 마찬가지고 이 공식들을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